여러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6월 1일 그 선거에서 뽑힌 교육감들도 다들 시도지사와 함께 이제 일을 시작을 했죠. 뭐 연임에 성공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뀐 그런 시도의 경우에는 인수위를 구성해서 그 기존의 공약도 점검하고, 또 기존의 그 이전 교육감이 해오던 정책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도 하고 해서 아마 이제 다 취임해서 나름대로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두세 분께서 그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결국은 개선안을 입법 발의했다는 그 보도를 봤습니다. 뭐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부터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교육감 직선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거기에 그 포함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제도를 바꾸더라도 그런 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랄까요? 제도적인 그 준비를 같이 이렇게 고려해 주면 어떨까?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깜깜이 선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교육감 선거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동원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교육감이 되고 말이죠. 또 인지도가 높은 사람, 교육감을 하던 분이 안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바뀌는 예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수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번에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수 단일화는 앞으로 없다. 만약 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전에 하라.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나를 보고 의지가 약하더니 뭐 이런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천만에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돈을 쓰면 물러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그걸 보존해 줄 수가 없거든요. 선거법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공정하게 뭐 진보다 뭐 저 보수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이 모든 준비가 되면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직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면 그냥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념적인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이제 보수로 분류가 되고 합니다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진보든 보수든 간에 말이죠.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가면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진보 보수가 무슨 문제가 돼요? 결국은 진보 보수를 따지는 건 뭐죠? 그렇죠. 자기 표동량에 유리한 게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개선이 되든 간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고요. 저는 그것을 줄곧 앞으로도 주장을 할 겁니다.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요. 과거처럼 소수의 교육위원들이 뭐 이게 제청을 하면 대통령 임명하듯이 뭐 그런 것도 저는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누가 있지도 않는 그런 과장된 공약을 내세운다든가 해서 선동질을 해서 표를 많이 얻어서 되느냐.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 이게 특히나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미 선출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마다 보면은 교육감이 어느 시도는 정말 그 도내의 여러 가지 또는 시의 여러 가지 학교 교육 제도를 잘 정비해 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많은 시도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주느냐면 결국 교육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 뽑혔잖아요. 누군가 뽑혔는데 제대로 못 뽑았다? 무슨 얘기죠? 그렇죠.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저하고 이제 편하게 얘기한 것을 중앙일보의 남윤석 기자가 기사화한 것도 저는 몰랐었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요. 저는 그때 그 예비 후보 그 단계전 그 등록하기 전에 그 뭐죠 경선을 할 때
어떤 유튜브에 나갔는데 그 유튜브를 진행하신 분이 만약에 이번에도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가 안 되면 서울에 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제 사정도 그렇게 또 맞아떨어져서 된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나 정말 단일화 안 되면 나가 서울을 떠나겠다는데 정말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근교에 공기 좋고 그다음에 풍치 좋은 곳에 와 사니까 마음도 편하고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아주 편하게 운동도 하고 또 지인들 만나러 뭐 다 지하철이 다니니까 또 뭐 차로 가도 가깝고 하니까 결국은 아무런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걷는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의 운동도 되고 말이죠. 저는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이제 그 국회에서 의원님들 일부지만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거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모아지면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이제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 너무 이런 거 저런 거를 막 사족을 달다 보면 그 어떤 원래 그것이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물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 정치력을 뭐 크게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정말 애들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는 그런 그 진출 구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